자전거 스토리입니다. 자전거를 업으로 삼고 있으면 가장 많이 받는 1순위 질문이 있습니다. 입문용으로 어떤 자전거 사면 되나요? 쉬운 것 같지만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용도에 맞게 자전거에 입문할 수 있도록 크게 4가지 종류의 자전거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자전거를 사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보신 다음에 오늘 추천하는 그 자전거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아당겨 보시죠. 설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MTB 자전거입니다. MTB는 마운틴 바이크의 약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산악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만든 자전거입니다. 짐바지를 달아서 짐을 싣고 주행이 가능합니다. 속도는 15km 내외로 20km대 주행도 가능한 자전거입니다. 속도보다는 편안한 승차감으로 산이나 비포장 도로를 가리지 않고 달리고 싶을 때 적합한 자전거입니다. 핸들바는 일자 형태의 플랫바를 사용합니다. MTB의 가장 큰 특징은 바퀴 폭이 넓고 타이어 표면에 돌기가 있어서 비포장 도로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게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바퀴에 충격 완충 장치가 달려있고 뒷바퀴에도 완충 장치가 달려있는 MTB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바퀴에만 샥이 달려있는 하드테일 형태를 추천합니다. 뒷바퀴에도 샥이 달려있는 풀 서스펜션 구조는 전문 산악용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충 장치인 샥이 달려있는 자전거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겁습니다. MTB로 산속이나 비포장 도로가 아닌 도시 인근에 잘 포장된 자전거길에서 라이딩을 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는 내내 속도에 대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퀴가 얇은 하이브리드나 로드 자전거 대비 많은 체력 소모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바퀴와 타이어에 붙어있는 돌기, 그리고 서스펜션이 체력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보다는 산이나 비포장 도로에서 편안하게 주행하고 싶다면 MTB를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모델은 자이언트 타론 제로 모델입니다. 가격은 80만원대이며 입문용으로 가성비 좋은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성이 좋은 국내 모델 3000리 첼로 XC10도 가격 대비 스펙이 우수해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서스펜션 락아웃 조정이 핸들 레버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가격은 80만원대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는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속도는 20km 내외가 가능하며 20km 이내의 근거리 이동용으로 짐을 많이 싣기보다는 가볍고 빠르게 어느 정도 오르막길에도 상관없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 적합한 자전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드와 MTB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퀴 폭이 로드와 MTB의 중간이고 핸들은 플랫바를 사용합니다. MTB에 있는 샥은 없습니다. 성능도 그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MTB에 비해 날렵하고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로드에 비해 승차감도 좋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로드나 MTB보다 저가 모델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가볍게 운동할 때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단거리나 중거리를 달리고 싶다며 특화된 MTB나 로드를 필수로 살 필요까진 없고 튼튼하고 편안한 자세로 탈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통학용으로도 추천드리는 자전거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모델은 대중적인 외산 브랜드 자이언트 에스케이프2입니다. 에스케이프2는 딱히 흠잡을 단점 없이 무난한 스펙이며 안정적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타 브랜드의 가격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은 70만원대입니다. 세 번째 자전거는 로드 자전거입니다. 로드 자전거 또는 로드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핸들은 드로퍼라고 해서 사슴불같이 아래로 휘어져 있고 바퀴가 얇습니다. 로드 자전거는 속도를 내기 위한 자전거입니다. 30km 이상의 속도를 내기에 적합한 도로용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무게 또한 가볍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 타는 자전거입니다. 바퀴가 얇으면 지면과 마찰되는 부분이 적어서 저항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바퀴가 얇아서 타이어 들어가는 공기 압력이 높습니다. 타이어가 매우 단단해서 지면에 작은 장애물이 있어도 타이어가 진동을 흡수하지 못하고 몸에 전달됩니다. 또한 바퀴 폭이 좁아서 바닥에 모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커브 길에서는 미끄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도를 내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도착하기에는 좋지만
편안한 승차감은 포기해야 합니다. 자세 또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미리 타보시고 본인의 신체 특성을 인지하신 다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모델로는 자이언트사의 SCR1 모델입니다. 소라게 구동계를 가지고 있고 입문급에서는 상급 구동계를 가지고 있는 가성비 최고의 모델입니다. 하나 더 추천하는 모델이 있다면 로드 자전거 중에서 승차감이 좀 더 무난한 엔듀런스 로드 자전거로 요즘 대세인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된 자이언트 컨텐드 AR4입니다. 가격은 100만원 선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상승했다는 단점이 있네요. 네 번째 그래블 자전거입니다. 그래블 바이크라고도 하지요. 그래블 바이크는 비포장 도로를 라이딩하기 위한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칠고 험한 지형을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강서 있고 두꺼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비포장 도로에서도 편안함과 안정성 그리고 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MTB와 동일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MTB와 로드의 중간 정도의 성격으로 라이딩 자세를 통해서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속도 또한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 적합하다고 보면 적당한 표현이겠네요. 로드 자전거보다는 핸들 포지셔닝이 조금 높은 것도 특징입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산악자전거처럼 타이어도 크고 기어비도 산악자전거에 근접합니다. 타이어의 두께나 크기는 그래블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속도를 원하시는 분이면 좀 더 얇은 타이어가 있는 모델을, 편안함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MTB 수준의 타이어가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어비도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로드 자전거와 유사한 핸들바를 통해서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이유가 크겠습니다. 속도와 편안한 주행 두 가지 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래블 바이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탈만한 성능 좋은 자전거를 타시려면 100만원대 정도의 모델을 구매하셔야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다. 추천 모델은 캐논데일 탑스톤4 모델입니다. 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문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모델입니다. 가격대가 자이언트 대비 고가이지만 그래블의 명품 서스펜션도 갖춘 탑스톤이 가장 그래블의 용도에 적합한 자전거 중에 하나일 듯 합니다. 자전거의 명가 미국 바이크의 품질과 감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자전거의 특징을 들으시고 선택 장애가 해결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입문용으로 무난함을 원하신다면 하이브리드나 그래블 바이크를 선택하시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무난한 자전거로 경험을 쌓으시고 다른 자전거로 넘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당근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전거는 관리만 잘한다면 좋은 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시면 기변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전거 구매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자전거도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해서 구매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마음에 드는 자전거 모델을 검색해 보시고 제품과 가격대를 정하신 다음에 집 주변 자전거 매장에서 구매할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자전거를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택배로 받으면 조립도 해야 하고 운송 중에 세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형에 맞도록 세팅도 해야 합니다.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혼자서도 잘 알 수 있지만 자전거에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저것 세팅해야 할 것도 많고 관리를 위한 소소한 정비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전거도 자신의 체형에 맞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사이즈의 자전거를 구매하게 되면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택배라서 반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리와 정비를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전거를 구매한 매장에 계시는 사장님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자기 매장에서 자전거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웬만한 정비는 무상으로 해주고 AS도 해줍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구매하셨다면 갈 때마다 수리비를 정가로 다 받을 겁니다. 몇만 원 때문에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가져가지 마시고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시고 오랫동안 잘 관리하시면서 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전거는 잘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물건이니까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자전거에 펑크만 나도 관리하는 샵이 없으면 방치하게 됩니다. 멀리 보시고 지혜롭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전해드리는 자전거 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